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테레단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진 영역이 바로 인문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전공했던 이유가 나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심리학은 약간 실증주의가 되다 보니까 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학부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대신 제가 읽고 싶은 심리학 서적을 좀 상당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든가 어떤 방어 기제라든가 뭐 인지 심리학, 지각 심리학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좀 공부를 했었고요. 뭐 광고나 마케팅 심리학도 관련 책을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인문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문학이란 말을 떠올리면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 스티브 잡스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세계는 정말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요동했죠. 자, 어떻게 요동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뭐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 또는 어떻게 문화.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요. 야, 인문학 어떻게 하면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절판됐던 고전이 다시 인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나 아니면은 미술 같은 그런 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인문학은 정말 그 본질을 잃고 지식과 교양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저 무슨 음악인지 알아? 나 모르는데. 야, 너 저것도 몰라? 너 인문학 소양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대기업에서는 인문학생들을 뽑아다가 코딩을 가르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도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폰 같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봐. 이제 이렇게 이런 의도였겠죠. 자, 인문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본질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문학이란 뭐지? 말 그대로 인문학이잖아요.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을 탐구해야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미술이나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산물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학이 생기고 미술이 생기고 음악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건데, 어느샌가 그게 본질인 양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문학의 말 그대로 인문학은 다시 정의를 해보면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사람 어딨나요? 사람. 자,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나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탐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탐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해야 어떤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시작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탐구해야 되고, 사람인 나 자신을 탐구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나는 오늘 왜 떡볶이를 먹고 싶지? 나는 오늘 왜 글을 쓰고 싶지? 글 써본 적도 없는데? 나는 오늘 왜 소고기가 먹고 싶고, 나는 오늘 기분이 왜 이렇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인문학은요, 나라는 호수에 왜라는 돌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호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이라는 왜라는 돌을 계속해서 던져내는 거죠. 자,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돌이 떨어질 때 거기에 이제 파장이 생기게 되죠. 자, 이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요동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일 때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크게 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글을 전혀 써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쓰고 8권 이상의 책을 내게 되었을까? 저도 놀랐거든요, 사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문학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면은 내 마음의 호수에 왜라는 돌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번아웃이 왔었고 슬럼프가 왔었고 나는 왜 이렇게 소비적으로 살고 있을까?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럼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직장인인데 내가 유튜브를 하거나 뭐 다른 거를 하거나 그런 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마음의 호수에 왜라는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의 요동이 결국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머리로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제가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뭐 게으르기도 했고 꾸준하지도 못했고 또 뭐 퇴근하고 오면은 뭐 씻지도 않고 자고 싶고 이런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요동하니까 글이 써지더라고요. 또 제가 책상 앞에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꾸준하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꾸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가고 또 그 글들이 책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문학은요,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마음의 호수에 왜라는 돈을 던지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대상을 탐구하는, 즉 나와 타인을 탐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꼭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말해야 내가 인문학에 통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는 머릿속에서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를 하는 게 저는 인문학 글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글쓰기를 하니까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상을 달리 보게 돼요. 왜? 물음표를 갖다 붙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평범하게 봤던 것들도요, 물음표를 갖다 놓으면은 질문이 되고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일상이 다르게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문학 글쓰라고 정의를 했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들을 보시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것들, 평범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면서 느끼는 인사이트와 깨달음들을 그렇게 녹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음표를 좀 많이 가져다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글쓰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문학 글쓰기 응원합니다. 돌 많이 던지세요.